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다. 이건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토트넘이 아니다. 이번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결과로 인해 현지 토트넘 팬들의 감독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북런던 더비 절대 강자 손흥민이 왜 슈팅을 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전문가들은 팀의 골을 제일 잘 넣는 선수가 다른 동료들 뒤치다거리나 하니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라 말하면서, 포스텍 감독의 전술도 문제지만 몇몇 선수들은 오늘 이불이거나 다름없었다 라고 말하며 경기 도중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준 특이한 장면 하나를 예로 들며 이것이 손흥민이 슛을 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말해 수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기 후 토트넘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르가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까지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선수진들이 시즌 내내 지속된 무지되는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오늘 같은 경기는 주장인 손흥민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할 정도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가해 인터뷰장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16일에 펼쳐졌던 토트넘과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 시작 전부터 두 팀 간의 경기는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스날의 레전드 엠마누엘 푸티는 해당 경기 결과를 예상하며 토트넘에서 가장 탐나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 뿐이다. 메리스는 아스날에서 절대로 주전으로 뛰지 못할 것이다 라며 아스날이 손흥민을 막아내는 것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경기 아스날은 주장인 웨데거르와 라이스를 기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많은 도박사들도 홈에서 펼쳐지는 토트넘의 공격력을 아스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부상으로 이탈했던 천억의 사나이 솔랑케가 원톱으로 복귀하면서 왼쪽 측면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손흥민은 솔랑케와 스위칭을 걸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했고, 볼을 잡은 손흥민이 쿨셉스키에게 컷백을 건넸지만 아쉽게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전반 13분 손흥민이 전방 압박으로 상대 볼을 끊어냄과 동시에 그 볼이 솔랑케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었지만 슛 쏘기를 망설이다 결국 상대 수비수에게 막혀버리고 말았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손흥민의 전방 압박이 통한 순간 분명 골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솔랑케는 이 소중한 기회를 너무나 쉽게 날려버리고 말았다. 만약 저 자리에 있는 게 손흥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슈팅을 했을 거다 라며 솔랑케의 마무리 능력에 아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멋진 턴 동작을 선보이며 토트넘의 공격진을 홀로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브레넌 존슨, 쿨셉스키, 솔랑케 등 최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최악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줘 6만 홈팬들을 좌절시켰고, A매치 2연전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이 좌측에서 스프린트를 반복하니 확연하게 지쳐 보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후반 19분 코너킥에서 아스날의 마갈량이스가 선제골을 터뜨림과 동시에 상대 공격을 틀어막는 두 줄 수비 형태로 전환하였고, 포스테코글루는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최전방에 올려 무한 크로스만 반복하는 거의 포기한 수준의 경기 운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앞으로 침투할 때도 완전히 무시한 채 크로스를 올렸고, 몇몇 선수들은 손흥민의 침투를 아예 보지도 않고 있는 게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경기 막판 손흥민이 사력을 다해 첫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스날의 집요한 수비진에 막히고 말았고, 이날 손흥민의 슈팅 없이도 번뜩이는 활약으로 7점대의 준수한 평점을 부여받았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찾아온 솔랑케, 존슨, 크루셉스키는 모두 4, 5점대의 평점을 부여받았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토트넘의 공격진들 중 유일하게 빛난 건 손흥민 뿐이었다. 손흥민은 삼성까지 내려와 공을 받으며 허리 역할을 했지만 토트넘의 마무리 능력은 여지없이 형편없었다.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오어라 또한 손흥민은 슈팅을 못한 게 아니라 쏠 수가 없었다. 현재 토트넘엔 손흥민을 제외하면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아예 없다. 거의 모든 공간을 손흥민이 혼자 만들어내고 있다. 초반 손흥민이 압박으로 만들어낸 기회를 솔랑케가 허무하게 날렸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영입은 완전하게 망한 수준이다. 난 솔랑케가 천억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질 않는다 라며 토트넘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의 팀 동료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메로는 오늘 경기 도중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스날의 공격진을 상대로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후 열린 포스트매치 인터뷰에서 로메로는 패배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린 분명 아스날을 압도했다.
하지만 나의 실수로 골을 허용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난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린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었었다. 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좌측에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놨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최전방에서 공격 찬스가 많이 났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다. 하나 확실한 건 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우린 이 경기를 잡았을 것이다. 내가 경기장 위에 쓰러졌을 때 손흥민이 다가와서 내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경기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다. 종료 휘슬이 불리고 손흥민이 지쳐서 쓰러진 모습이 보였다. 오늘 다른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 왜 매번 이런 경기가 반복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라며 다소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지켜본 축구 팬들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온 건 손흥민이 활약했기 때문이었어. 존슨, 메리슨, 쿠르셉스키 주전 자격도 없는 것 같아. 팀 내 최고의 선수가 사이드에만 박혀있잖아. 전술이 너무 개판이었어. 왜 좋은 득점 찬스에서 항상 손흥민이 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매번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 후 주장 손흥민은 정말 좌절스럽고 슬프지만 이런 순간에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 라는 짧은 답변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순위 13위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행복한 얼굴로 축구를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